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믹 회장이자 20학번 김민국이고요. 오늘 제목은 유클리드 제5공리와 비유클리드 기하기인데 여기 부제를 보시고 아마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살짝 어그로거든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긴 한데 이게 이것만 얘기하기엔 너무 할 얘기가 많아서 그래서 그냥 위에 제목을 들으러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바로 시작해서 네, 저희 처음이니까 좀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다 살펴볼게요. 먼저 명제라는 걸 살펴볼 건데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때 다들 배우셨을 거예요. 뭐 뜻이 그러니까 참 거짓으로 분별이 되는 논리학적인 뜻이 있는 문장이었죠. 그래서 예를 들면 7은 소수이다 이런 건 참인 명제였고 파이는 유리수이다 이런 건 거짓인 명제였고 그리고 미믹은 최고의 동아리다 이런 게 좀 참인 명제죠. 자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명제들을 살펴봤고요. 그러니까 수학을 이제 처음 배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대학에 와서, 수학이 어떤 거냐, 그러니까 어떻게 소개할 거냐라고 하면 저는 정말 러프하게, 그러니까 정말 좀, 과장을 성대해야 되나? 좀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면 이렇게 설명을 할 것 같아요. 명제들이 있을 때, 그것들이 참인 것들이 있겠죠? 그것들을 좀 연쇄작용처럼 참인 것들을 두 개를 엮어서 새로운 참인 명제를 찾아내고, 그걸 계속 반복하면서 좀 확장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를 그림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ABCD 명제가 있겠죠? 참인 명제들이라 했을 때 얘네들로 새로운 참인 명제 2를 하나 찾아내고 또 그걸로 GF도 찾아내고 그걸로 또 H도 찾아내고 이런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물론 ABCD도 그 전에 어떤 명제들로부터 이렇게 이루어졌을 수도 있겠죠? 네. 한번 제가 그래서 새로운 명제를 만드는 걸 간단한 예시를 들고 와봤는데요. 첫 번째 명제, 이거 다들 중학교 때 배우셨을 거예요. 원주각의 크기는 중심각의 크기의 절반이다. 두 번째, 반원의 중심각은 180도이다. 얘네 둘을 섞어보면, 이제 직각삼각형이 세 꼭지점을 지나는 원이, 이제 이 원을 그렸을 때, 빗변은 원의 지름이다. 이걸 알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어, 180도, 그러니까 중심각이 180도일 때, 원주각은 90도겠죠? 그게 직각삼각형의 그 직각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참인 명제 하나를 새롭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잠깐요. 아까 다시 돌아와서 A, B, C, D는 전에 어떤 명제로부터 저희가 또 이끌어낼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과거로 그러니까 전 과정으로 쭉쭉 계속 가다 보면 결국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의 참인 명제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하진 않았거든요, 수학이. 어디서 시작을 됐냐면 저희가 공리라는 곳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공리가 뭐냐? 명제인데 원래 참임을 증명해야 되죠. 저희가 밝혀내야 되는데 얘네들은 그냥 믿고 가자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지만 이거를 그냥 참이라고 믿고 가보자. 참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할 얘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A, B, C, D 뭐 전혀 화살표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보자. 의 기초 그 주춧돌 그 받침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체계, 저희가 수학 막 실수에서도 막 계산을 하고 함수도 계산하고 하는데 그런 수체계에서의 공리계는 이런 ZFC 공리계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오늘 안 다뤄볼 거고 뭐가 있는지만 빠르게 봐보면 이렇게 당연한 얘기들이 적혀 있습니다. 원소가 똑같으면 집합도 똑같다. 이걸 참이라고 믿기로 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총 10가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그럼 이제 저희 오늘 주제인 기하학에서의 공리계, 그러니까 도형과 관련된 공리계는 뭐냐? 유클리드 공리계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이 유클리드라는 이 기원전 사람 정말 오래됐죠. 그러니까 기아라는 학문이 정말 2000년 전부터 오래되었는데 이 사람이 어떠한 그 참이라고 믿기로 한 명제들을 몇 개를 설정을 합니다. 그걸 유클리드 공리계라고 하고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거예요. 시작하기 앞서. 자,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4개를 볼게요. 첫 번째, 두 점이 있을 때 직선을 그을 수 있다. 두 번째, 그 선분이 있으면 연장할 수 있고, 세 번째, A를 중심으로 하고 그 선분 AB가 반지름이 원을 그릴 수가 있고 네 번째 직각들은 서로 합동이다. 4번 일단 한 번만 넘어갈게요. 그래서 1, 2, 3번을 한번 살펴보면 잠깐요. 이거 안 보이죠? 네, 이거 그림으로 살펴보면 좀 당연해 보이죠? 두 점 있을 때 직선을 그을 수 있다. 얘를 참이라고 믿을게요. 이제부터. 두 번째, 선분이 있으면 걔를 연장시켜서 뭐 얼마든지 연장시킬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세 번째, A, B가 서로 다른 두 점일 때 A가 중심, AB 반지름이 원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요.
아까 네 번째는 잠시 넘어가자고 했는데 직각이 서로 같다. 뭔가 좀 애매하죠. 문장만 들었을 때. 잘 안 와닿을 텐데 교과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그 각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요. 각도가 어떤 두 직선 또는 두 선분 사이에 끼어 있는 도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세히 보면 그러니까 각도 도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도형끼리는 같으면 합동이라고 하죠.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직각끼리는 서로 같은 작용을 한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숫자로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어쨌든 4번이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제가 5개 있다 했잖아요. 여기서 5번이 좀 논란이 많아요, 얘가. 이놈이 좀 문제투성이거든요. 얘를 한번 읽어볼게요. 10초 드릴 테니 20초 드릴게요. 한 번만 읽어보실래요? 다들 이해가 되시나요? 좀 문장이 길죠, 아까 것들에 비해. 얘를 그림으로 한번 천천히 살펴볼게요. 자, 임의의 직선을, 잠깐요. 레이저 포인트가 있는데. 여기 보이시죠? 수직인 거. 얘를 임의의 직선이라 생각하고 두 직선과 만난다 했죠? 걔를. 이놈이랑 이거 두 개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날 때 여기 각이 두 개가 생겨요. 각 두 개 보이시나요? 내각? 보이죠? 그 두 개 합이 180도보다 작은 방향이 오른쪽이겠죠, 여기서는? 왼쪽, 오른쪽으로 나누면? 오른쪽으로 직선을 연장하다 보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난다 이 얘기입니다. 괜찮을까요? 네, 잘 이해되시죠? 이거를 평행선의 공리라고 하고 제5공준이라고도 부르는데 유클리드의 제5공준. 이게 잠깐요. 네. 이걸 오공리라 부르고 이게 정말 화두에 올랐다 했죠? 좀 말이 많았는데 이 명제들은 또 뭐냐면 이게 동치 조건 명제들이에요. 동치가 기억나시죠? 그 필요 충분 조건? 이게 맞으면 1번도 맞고 1번이 맞으면 얘도 맞다. 얘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명제들이 22가지 이상이나 있어요. 그 중에서 좀 괜찮아 보이는 거 5개를 제가 선별해왔어요. 자, 하나씩 봐보죠. 1번. 주어진 직선 밖 한 점을 지나는 평행선은 만화에 하나 존재한다. 이거 뭐, 잘 와닿으시죠? 상상해보시면. 2번은 삼각형이 내각의 합은 180도이다. 3, 4, 5도? 뭐, 잘 와닿으시죠? 네. 어쨌든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종이와 펜 갖고 오라고 했는데 혹시 갖고 오신 분들 계실까요?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패드로 하셔도 되고요. 뭐 하나 시켜보고 싶은 게 있어서 궁금해서 일단 가져와 봤습니다. 다 꺼내신 것 같으니 시작해볼게요. 뭘 할 거냐면 제가 아까 이거랑 이 뭐 22가지 이상이 서로 같은 동치 조건이라 했죠. 동치 명제라 했죠. 이거를 한번 증명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좀 쉽거든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쭉 말씀드릴게요. 맨 위에 문장이 명제가 맞다면 아래도 맞겠죠? 아래도 맞으면 위에가 맞고. 그러니까 이게 화살표 아래로 가고 위로 가는 이거 둘 다 3인 걸 보여야지 저희가 둘이가 동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오늘 이 아래 하나만 해볼게요. 이거 첫 번째 이것만. 이 방향만 한번 증명을 해볼 건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가 3분의 시간을 드릴게요. 그동안 한번 여러분들께서 고민해보시고 혹시 풀으신 분 있으면 나오셔서 풀이 한번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R로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사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3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맨 위에 명제가 참임을 가정했을 때, 바로 밑에 있는 두 번째 명제가 참임을 한번 증명을 해보시는 걸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네. 3분간 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펜? 죄송합니다. 여기도. 오케이, 확인. 뭐라고? 화면에 보이거든. 죄송합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혹시, 혹시, 안 보여서. 죄송합니다.
일단 풀리면 안 돼. 안 되거든? 여기 눌러봐. 못 보고 계시. 그냥, 됐다. 맞다. 그리고 혹시 현욱 씨, 알아? 한테 그 파일 한 번만 PPT 달라고 했잖아, 소통방에서. 근데 그거 못 드렸거든, 나 그 드라이브에 있어. 그거 한 번. 썼어? 아니야? 여러분 1분만 더 드릴게요. 혹시 시간도 필요하신 분들 계실까요? 자, 없다면 한번 혹시 풀으신 분 계실까요? 틀려도 돼요. 정말 괜찮아요. 한번 도전해보고 싶으신 분 계실까요? 정말 자신 있게 나오셔도 됩니다. 절대 뭐라 안 하고요. 재서 씨 좋습니다. 세팅 좀 해드릴게요. 여기서 하는 게 뭔가 잘 보일 것 같아서 그리고 이걸로 쓰시면 됩니다. 저희는 기류법을 사용해가지고 증명을 할 거고요. 만약에 위의 공리가 성립할 때 아래의 명제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화의 하나니까 두 개의 평행선이 한 직선을 지나고 한 점을 지나는 두 개의 평행선이 다음과 같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두 직선은 일치하지 않으므로 두 직선을 만나고 일치하지 않으므로 두 직선은 표현적으로 각이라는 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임의의 직선을 하나 그었을 때 한 직선은 평행선이니까 180도가 여기 두 직선 만나지 않으니까 180도가 될 텐데 다른 이 한 직선은 180도가 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공리에 의해서 두 직선은 만나게 되고 이는 평행선이라는 가정의 거짓 모순이 되므로 우리가 했던 원래 가정인 위에가 만족했을 때 아래가 만족하지 않는다는 가정은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위에 있는 가정이 만족하면은 아래에 있는 그 명제도 만족하면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틀렸나요? 나중에 얘기해요. 좋아요. 잘했어요. 네, 정말 잘 풀어주셨고, 특히 기류법을 이용해서 증명하시려는 모습이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네. 저도 풀이를 준비했는데요. 이거 참고로 인터넷 찾아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임의로 했는데, 틀릴 수도 있습니다.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지금 처음 명제가 뭐였냐면, 다시 보면, 잠깐만요. 지금 직선이 만날 때, 만약에 180도보다 작으면 그쪽에서 만난다 이 얘기였잖아요. 잠깐만요. 그 얘기는, 그림 하나 그려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108, 앞에 말들 좀 생략할게요.
180도보다 작으면, 어, 보다 작으면, 이렇게 좀 생각해서 쓸 수 있죠? 만난다. 그럼 대우로 한번 이용해 볼게요. 대우 아시나요? 네, 이렇게 뒤집는 거죠. 반대로. 그럼 만나지 않는 쪽은 180도 이상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뭐 그걸 흔히 살펴보면 여기 있죠, 여기. 왼쪽 부분. 아까 왼쪽 부분에 대한 얘기를 안 했는데 여기는 180도보다 크죠? 그럼 만나지 않을 겁니다. 이걸 이용해서 저희가 어떤 걸 할 거냐면 다시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주어진 직선 박 한 점을 지나는 평행선은 많아야 한 개다 이 얘기인데 평행선이 지금 만나지 않는 선들이잖아요. 저는 직선이 있을 때 얘가 왼쪽에서도 오른쪽에서도 만나지 않는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각들이 여기 4개가 있겠죠? 이렇게 A, B, C, D가 그랬을 때 이 대우 명제로 따져보면 A 더하기 B도 180도 이상이 돼야 되고 C 더하기 D도 180도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근데 저희가 A 더하기 D가 180도인 걸 알고 있어요. 당연히 뭐 B 더하기 C도 180도인 걸 알고 있죠? 얘를 바꿔보면 D가 180도 마이너스 A라고 해볼게요. 그래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180도 마이너스 A 더하기 C가 180도보다 크거나 같다 되는데 또 C도 바꿀 수가 있죠. 똑같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보면 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가 180도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는데 또 얘가 180도보다 작거나 같네요. 그럼 A 더하기 B도 180도가 되고 저희 그러면 밑에 것도 똑같이 나오겠죠. C 더하기 D도 180도가 나오고 그럼 이 상황 속에서 얘랑 또 연립을 해보면 여기가 90도가 다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으시나요? 저희가 하나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끝냈다 생각했는데 누가 첨언을 해줬거든요. 하나의 상황을 더 얘기를 해볼게요. 오케이, 저희가 어떤 직선이 있으면 그 밖에 한 점이 있으면 여기 이렇게 평행선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건 알겠어요. 그럼 이렇게 끄어버리면 되고 잠깐요. 이렇게 직각직각 해버리면 되거든요. 여기도 직각이겠죠 물론. 근데 저희가 이게 유일하다는 건 아직 얘기를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 존재한다 했죠? 이게 유일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 직선을 지나면서 또 다른 직선이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해볼게요. 그러니까 얘를 L이라고 얘를 L'이라 했을 때 이것 또한 평행선이 된다고 가정해볼게요. 가정. 지금 가정을 해볼게요. 얘도 평행선이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여기가 직각이 또 되겠죠? 여기 이렇게 직선이 있으면 여기도 직각, 여기도 직각이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저희 아까 첫 번째 명제가 다시 뭐였죠? 180도보다 내각이 작으면 한 점에서 만난다 이거였죠. 이거 대우로 했을 때는 만나지 않으면 180도 이상이었고 근데 얘는 지금 둘이 합쳐서 180도죠? 근데 한 점에서 만나고 있어요. 제가 방금 그게 안 된다는 걸 보였는데 여기서 모순이 생기죠? 그래서 이게 유리하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얘는 사실 얘랑 똑같았던 얘였죠. 그래서 저희가 명제를 참인 걸 밝혀냈습니다. 좀 생각보다 어렵죠? 그래서 R을 걸었었고요. 어쨌든 재서 씨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추신 것 같으니까 드리고 네. 자, 추가 숙제를 하나 더 내릴 건데, 더 내드릴 건데, 지금 푸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 밑에 방향 이거 보였죠? 이거, 지금. 잠깐. 여기 보였죠? 이거 보이시는 분께 또 하나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분께 또 하나 드릴게요. 여긴 좀 쉽거든요. 세 번째 거는. 그래서 그렇게 총 3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래, 특히 얘 오래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80도요. 사실 저도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그거 어떻게 이걸 공린가? 이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수평면 이게 180도라는 얘기 말씀하신 거죠.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찾아봤거든요. 솔직하게. 어떤 거요? 어, 뭐 근데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말을 다 치환해서 얘기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한 번만 눈 감고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괜찮나요? 그러니까 이게 180도나 90도 두 개의 합이나 이게 똑같은 얘기로 저는 그러니까 당연히 180도인 걸 보여야 되는 건 맞지만 그렇게 하고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좀 이따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저희 갈 길이 멀어서 좀 이어서 해볼게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평행선 공리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것들의 동치 명제들이 여러 개 있다는 걸 또 알아봤고 증명도 해봤는데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이게 논란이 됐던 이유가 뭐냐면 엄청 생각보다 복잡했던 명제잖아요. 이게 사실은 근데 공리 1, 2, 3, 4 아까 봤던 그 네 가지 공리들로 얘가 공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증명할 수 있는 명제만 정리가 아니냐 얘기를 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공리는 저희가 참임을 가정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넘어가는 거였는데 사실 우리가 5번이 공리가 아니라 이 처음에 봤던 이 네 가지들로 증명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얘네들을 잘 조합해서 5번을 참임을 밝혀낼 수 있다면 얘는 공리가 아니지 않냐 라는 얘기가 수학자들 사이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유클리드가 기원전 400년 사람이었죠. 그래서 2000년 동안 이런 얘기들을 수학자들이 했는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명이 나 증명했다. 얘 공리 아닌 걸 증명했다 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증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못하셨고 결국 이분께서 증명하셨습니다. 이거 이야기가 되게 낭만 있는데 한 10초 드릴게요. 이거 한번 쭉 읽어보시죠. 네, 좀 수학과를 관통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아버지께서 아들아 2000년 동안 이거 수학자들이 덤벼들었는데 다들 실패했다. 막 너도 이걸 건들지 마라. 너의 인생이 좀 아쉬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분이 어떠한 업적을 하나 남기시면서 성공하셨거든요. 결론적으로.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다시 회신을 보냈어요. 오, 되게 멋있어요. 네. 나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해냈다. 네. 오, 이 사람이 어떤 걸 남겼냐면요. 아까 공리 5개 중에 5번이 좀 이상하다 했죠. 이 사람이 5번이 실제로 1, 2, 3, 4번으로부터 증명될 수 없음을 밝혀냈어요. 그러니까 아예 공리가 맞다라는 걸 밝혀냈습니다. 근데 이분이 5번이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도 밝혀내셨고요. 그러니까 이걸 참임을 믿고 가는 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이 멘트 혹시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참임을 믿고 갈 수는 있겠지만 이게 좋은 명제는 아닌 것 같다. 참임을 믿고 가기에는. 그래서 이분이 공리 1, 2, 3, 4로만 만든 기하학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앱솔루트 지오메트리라고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5번 공리를 만족시키지 않는 기하학 체계들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예시고요. 왼쪽은 구명 기하학 한글로, 오른쪽은 쌍곡 기하학입니다. 자, 왼쪽은 이제 보여드릴 건데 왼쪽부터 시작할게요. 구명 기하학 이거는 뭐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수학과 오시면 S2라고. 근데 얘가 집합으로 보면 원점으로부터 그러니까 1만큼 떨어진 거리의 점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3차원에서. 즉 얘는 구 안이 채워져 있는 게 아니라 구의 껍데기만 보는 겁니다. 지구 표면을 저희가 걷죠. 그 땅을 뚫지 않는 이상 표면 위만 생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렇게 기하학 체계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하나의 공간을 해내게 됐는데,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들이 따라와야 돼요. 여기서 직선은 뭐지? 여기서 각은 뭐지? 여기서 평행선은 뭐지? 괜찮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면에서만 살았거든요. 유클리드 공간이라 부르는데 그런 평면 아니면 공간 이런 여기 그 강의실처럼 되게 직각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이런 강의실에서 살다가 이제 다른 곳에 살다 보니까 직선, 각, 평행선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야 되겠다는 순간이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정의를 다시 내려볼게요. 직선을 다시 정의할 건데 저희는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두 점이 공간 위에 있으면 그걸 잇는 최단 경로가 있겠죠? 여기 이렇게 있겠죠? 여기는 이렇게. 근데 얘를 쭉 무한히 연장한 선을 직선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구만 있는 세상에서 직선은 그래서 대원이 되는데 대원이 뭐냐? 여기서 원을 많이 그릴 수가 있거든요. 자, 옆에 그림 하나 더 그릴게요. 구 표면 위에서
저희가 구 위를 지나가는 원을 이렇게 많이 그릴 수가 있어요. 이런 거. 아니면 여기 이렇게. 근데 그 중에서 반지름이 가장 큰 원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 구의 반지름과 똑같은 원이겠죠? 그거는 또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이 가운데 중심점을 지나는 평면으로 이 구를 자르면 나올 겁니다. 교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구와 평면을 잘랐을 때 나오는 그 원을 대원이라고 할 겁니다. 그럼 이거는 이렇게 평면으로 잘랐겠죠? 뭐 이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잠시만요. 네, 제가 현우진 씨 막 그 드르르그 못해서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런 원도 대원이 되겠죠? 직선을 저희가 정의했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각도 정의할 건데 각은 어떻게 되냐? 아까 직선 찾을 때 저희가 원점을 지나는 평면으로 잘랐죠. 그럼 그 평면들끼리 그러니까 이게 직선들인데 이 직선 두 개의 끼인 각을 이제 정의를 할 거예요. 원래는 평면에서 이렇게 정의했죠? 그냥 있는 도형이라고. 여기서는 이 직선을 만들기 위해 자른 평면들끼리 끼인 각으로 정의할 겁니다. 좀 어떻게 자연스럽게 잘 다가오시나요?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평면 하나가 있을 거고 이런 평면 두 개가 있으면 여기 끼인 각 이렇게 있겠죠? 얘를 정의할 겁니다. 얘는 뭐 기하 배우신 분들은 요즘 근데 공간 그거 안 배우죠. 죄송합니다. 그 법선 그 미적분 2 때 배우실 건데 미분 적분학 2 때 그때 이거 사이 끼인각을 계산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근데 어쨌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구할 수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각을 정의했죠. 저희 이제 뭐 해야 될까요? 평행선도 정의해 볼게요. 자, 평행선은 저희 이제 이렇게 두 개의 성질을 만족시키면 평행선이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직선끼리 직선 두 개가 있는데 여기 말이 빠졌어요. 직선들이 곡면 또는 평면에서 서로 만나지 않아야 되고요. 두 번째, 두 직선과 수직을 만나는 다른 직선이 존재해야 됩니다. 자, 왼쪽 예시로 바로 살펴볼게요. 저희가 흔히 잘 아는 이게 평면 세상에서 두 직선은 만나지 않죠? 이거 두 개. 그리고 또 그걸 수선으로 잘라주는 직선이 하나 존재하죠. 이러면 두 개를 평행선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근데 제가 곡면 평면이라 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 저희 중학교 때 꼬인 위치라고 배우셨을 텐데 얘네는 만나지 않은데 평행선이라 하기 좀 애매하죠. 공간은 어차피 이렇게 뚫고 가버리면 안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 곡면에서 정의할 겁니다. 아니면 평면에서 2차원에서 정의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평행선을 찾아볼게요. 구에서. 자, 평행선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게 직선 L, 이 대원 보이죠? 이게 직선이요. 여기 L 프라임, 이게 또 직선인데 이 원들을 어떻게 그려봐도 무조건 두 점에서 만나게 되어 있거든요. 구의 앞면과 뒷면에서, 앞편과 뒤편에서 여기 두 점에서 만나죠. 얘를 이 직선과 안 만나게 어떻게든 다르게 그려도 이렇게 만납니다. 앞에서 이렇게 그려도 만나고요. 그림이 더러운데 한번 상상해 보시면 무조건 만난다는 거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만요. 좀 이상하네요. 자, 그냥 이대로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평행선이 존재하냐 안 하냐 이런 얘기들을 유클리드 제5공리 그러니까 그 아까 봤던 명제에서 시사를 했었죠. 한 점 직선과 그 밖에 한 점이 있을 때 그 한 점을 지나는 평행선은 무조건 하나만 존재한다 이 얘기를 했었는데 평면에서는 구면에서는 평행선을 논하기도 전에 애초에 직선들끼리 만나버리기 때문에 평행선 자체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어떤 직선 하나가 있을 때 그 직선 밖에 한 점에 대해서 그 점을 지나는 평행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긴 한 개였고 이제는 연계가 된 겁니다. 괜찮으실까요? 그래서 구면은 우리의 상식을 많이 벗어나는 그런 공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봤던 그 동치 조건이 여러 개가 있었죠, 명제가. 1번을 저희가 살펴본 거고 2번도 한번 살펴볼게요.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인데 평면에서는 이렇게 여기서는 이게 하나의 삼각형 A입니다. A라 하면 좀 그러니까 뭐 S라고 할게요. 자, 각 세 개를 더하면 이런 공식을 만족합니다. 이게 왜 그런지는 뭐 찾아오시면 제가 말씀해 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 명확한 거는 얘가 파이보다 큰 거죠. 삼각형이 만들어졌다는 거는 면이 이제 넓이가 생긴 거고 0보다 클 거니까요. 그래서 세 각의 합이 180도보다 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그로로 끌었던 그게 딱 어떻게 깨지는지 보여드린 거죠. 자, 뭐 한번 익숙해지시기 위해 이게 왜 90도인지 빠르게 말씀드리면
여기 중심이 있을 때 이 원을 만드는 평면과 이 원을 만드는 평면이 서로 90도로 이렇게 딱 포개진 겁니다. 그래서 90도가 된 거고요. 네. 어쨌든 이렇게 270도짜리 삼각형도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쌍곡 기약하고 마무리할 것 같은데요. 일단 이게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쌍곡선 배우신 분, 안 배우신 분 계실까요? 혹시?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오, 다들, 네. 우수하시네. 네. 네, 계실 수 있는데 혹시 읽어와 주셨나요? 제가 단어로 드렸거든요. 혹시 사전 지식 보고 오셨나요? 아, 좋아요. 뭐만 살펴보시면 되냐면, 점근선이 있다만 생각하셔도 됩니다. 오늘 이게 중요해요. 점근선이 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막 되어 있으면, 막 A분의 BX 막 이렇게 아실 텐데, 이게 숫자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점근선이 있다만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쌍곡 기하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얘는 빗살무늬 톡이 보이시죠? 네, 이 표면 위를 걷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속은 차 있지 않아요? 집합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이시나요? 아까 쌍곡선에서 변수 하나 추가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 안 보이시나요, 혹시? 채영 씨? 아, 네. 자, 네, 변수 하나가 추가됐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또 직선, 각, 평행선을 정의해야겠죠? 자, 직선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직선은 아까는 좀 다른데 이번엔 이게 붕 떠 있죠. 그러니까 0,0,1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점이 원점을 지나는 평면이 있을 때 이 빗살무늬 토기를 딱 지나면서 자르거든요. 잘랐을 때 생기는 그 교선을 저희가 쌍곡선에서의 직선이라고 쌍곡 기하학에서의 직선이라고 할 겁니다. 참고로 이게 쌍곡선이 나옵니다. 잘라보면. 자, 그리고 이제 각도 정의해야 되는데 각도는 사실 좀 정의 내리기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각도는 그냥 대충 몇 도겠구나만 받아들이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좀 생각할게요, 이번에. 자, 이제 평행선을 볼 건데 다시 이 두 조건 만족하면 평행선이라 했죠. 여기 직선 첫 번째, 두 번째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쭉 이어져 있거든요. 무한히. 얘네끼리 서로 만나지 않겠죠?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두 직선과 수직으로 만난 다른 직선은 그러니까 이런 직선이 하나 있으면 얘네는 평행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둘은. 자, 이제 좀 어려운데 잘 설명해 볼게요. 자, 저희가 이런 원을 하나 갑자기 뜬금없이 갖고 왔거든요. 얘는 가운데 이 도형 보이시죠? 여기 도형 보이시죠? 여기 별 위에. 이 둘은 사실 똑같은 도형이거든요. 똑같은 도형인데 저희가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이게 멀리 갈수록 점점 거리가 엄청나게 멀어지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뭐 흔히 말하면 가로수길 아시죠? 저희가 원래는 직선으로 반듯하게 양쪽으로 나무들이 심어져 있는데 눈으로 보면 이게 점점 작아지죠? 아니 정확한 비유는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작아지죠? 이렇게. 이런 세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를. 점점 작아져요. 그래서 이게 사실 다 같은 도형인데 이게 멀어질수록 작아지니까 이렇게 점점 작아진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네. 저희가 이거 왜 갖고 왔냐? 이 그릇 있죠, 그릇. 여기서 직선들이 생기면 막 이런 식으로 생길 텐데 얘네가 어떻게 생긴지 좀 살펴보기가 힘들어요, 인간의 눈으로는. 수식으로도 좀 살펴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그릇을 이 원으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온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릇에서의 직선들이 있죠. 근데 거기서 살펴보기 힘드니까 저희는 일부러 여기로 가지고 와서 살펴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뭐를 갖고 와서 살펴보냐, 다시. 직선들을 갖고 오는데, 아까 저희 이렇게 빗살무늬 토기 그릇 있고, 직선이 이렇게 있다 했죠? 저희가 궁금한 거는 얘네끼리 만나냐? 또 얘네끼리 어떤 직선으로, 뭐 수직인 그 직선이 존재하냐? 이런 게 궁금하죠. 얘가 뭘 가지고 올 수 있냐면 각도를 보존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꿨을 때, 각도를 보존해 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직선끼리의 각의 관계가 있다면 그거를 그대로 보존해 줍니다. 이 모형이. 좀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저도 배울 때 어려웠는데. 자, 좀 설명을 이어볼게요. 이 모형은 근데 어떻게 생긴 거냐면, 자,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이거 하나 더 그려볼게요. 이게 그 모형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의 직선은 어떻게 그려지냐? 여기 밖에 원을 하나 가져옵니다.
그랬을 때 여기 이 겹치는 부분 보이죠? 안에. 이게 이제부터 직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던 직선이 이렇게 넘어오는 겁니다. 여기 원이 이렇게 있으면 또 여기 이렇게 직선 있죠? 얘가 또 다른 직선이 될 거고요. 근데 조건이 하나가 더 있는데 여기서의 접선과 여기서의 접선이 저 왜 이러지? 잠깐요. 여기서의 접선과 여기서의 접선이 있을 때 이게 둘이 수직이 돼야 돼요. 어쨌든 이런 규칙들로 저희가 직선들을 그릴 수가 있는데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수직이 되고 여기 원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못 그렸는데 괜찮을까요? 자, 너무 못 그렸나요? 자, 어쨌든 그럼 여기 있는 수많은 선들이 다 직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저희가 첫 번째 만나냐 안 만나냐가 궁금하다고 했죠. 여기 직선이 만약에 이렇게 있잖아요. 얘네 둘은 만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얘랑 이렇게 있으면 얘는 만나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한눈에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이 모델을 사용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직선이 만나냐 안 만나냐를 살펴볼 수가 있고 얘는 여기 있는 무수히 많은 직선들과 만나지 않죠 지금 막 이렇게 많이 있는데 자 이거 보시면 딱 이해될 겁니다. 만약에 만나잖아요. 이렇게 직선 M, T, N이 이렇게 만나게 되고요. 이거 만나죠 T랑 동시에. 그리고 서로 이렇게 수직을 이루면 각도 보존해준다 했죠. 여기서 수직이면 거기서도 수직이에요. 빗살무늬 투기에서도 수직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얘가 서로 안 만나죠. 둘이가 M이랑 N이랑 또 T는 수직으로 만나죠 서로. 둘은 평행선이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둘은 평행선이다. 네, 좋죠. 그래서 이걸 일부러 사용하는 겁니다 저희가. 근데 살짝만 더 얹어서 얘기를 하면 평행이 한 가지 버전이 더 있거든요 여기는 일부러. 뭐냐면 이게 사실 제가 점근선 얘기를 했죠. 이게 무한히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직선이. 무한히 간단 말이에요, 직선이. 근데 직선이 여기가 갈수록 거리가 멀어진다라고 했는데 무한한 점에서 만난다. 뭐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가시면 그 점근선을 같이 따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두 직선이 동시에 점근선으로 따라가서 결국에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 두 직선이 이렇게 있겠죠? 이게 둘이가 평행하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또. 버전 두 가지가 있죠, 평행. 첫 번째, 이렇게 직선, 직선, 수직인 거. 두 번째, 이렇게 무한한 점근선에서 만나는 거. 자, 그럼 저희가 뭘 알 수 있냐? 이걸 한 번에 요약했습니다. 자, L이라는 직선이 있고요. 이제 M이라는 직선이 있을 때 두 개는 평행합니다. 왜냐? L 직선이 이렇게 있죠. M은 뭐 그림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둘 사이를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는 직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L과 M은 평행합니다. 그런데 L과 이 M 물결도 평행하거든요. M 물결이 뭐냐면 여기 있는 건데 이겁니다.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무한히 쭉 가는 이게 무한히 이렇게 가서 만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평행한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저희가 이것도 유클리드 제곱공리를 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 어떤 직선 L이 있고 밖에 점 P가 있을 때 이 P점을 지나는 직선들이 무수히 많은데 그 중에서 적어도 M이랑 M 물결은 평행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유클리드 제곱공리 5공리를 깹니다. 마지막으로 마찬가지로 삼각형의 넓이도 파이에다 이거 뺀 거거든요. 아깐 더했죠? 이번에 뺍니다. 얘가 파이보다 작겠죠? 네. 그래서 이게 아까 말했던 그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세 내각의 합이 180도보다 작다. 또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이게 그 구면기하, 이게 평면, 이게 쌍곡기하학인데 세 개가 각각 뭐 이게 이렇게 가다 보면 만나고 여기는 무조건 만나고 평행선이 존재하지 않고 여기는 안 만나고 여기도 안 만나고 뭐 무한에 가서 만나는 거 하나 더 있고 삼각형의 넓이 세각의 합이 180도보다 크고 같고 작고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고등학교 때 저는 공률이 0보다 크면 삼각형의 막 넓이의 합이 각의 합이 막 180도보다 크다 이런 걸로 공부를 했었는데 그냥 잠시 책을 읽었었는데 그 내용이 그대로입니다. 이게 공률이 뭐냐면 공간이 얼마나 휘어져 있냐 이걸 측정하는 정도인데 양수면 밖으로 이렇게 휘어 있고요. 구처럼 0이면 평면이고 0보다 작으면 이게 안으로 휘거든요. 안장처럼. 얘가 정확히 마이너스 1이고 0이고 뭐 1입니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세 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평면에서만 살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공간에 대해서 창조해내고 새로운 기하학 체계를 만들고 그래서 또 연구할 게 엄청나게 많아졌었는데 지금도 많고요. 수학이란 게 되게 그 정의하기 나름이고 공부를 하시다 보면 그리고 또 진짜 그 창조하기 나름이거든요. 좀 오버해서 얘기하면. 그래서 너무 한계로 가두지 말고 좀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게 정말 멋있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할 수 있는 학문인 만큼 어쨌든 여러분들도 숙제도 한번 해보시고 한번 이런 거 더 찾아보시고 하면 정말 재밌을 겁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